안녕하십니까, 최길관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길관 원의 칙령에 대해서 삼국지보다 100배로 재밌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후삼국이 왜 중요하고 후삼국이 신라가 왜 망했는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의 후삼국 현재 정치인하고 뭐가 다르냐? 같죠. 역사는 늘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지 않았고 등하시했던 것들을 하면서 이 시대에 신라가 왜 중요하냐? 그거는 첫째는 친중 사대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고, 친중 사대주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친일 사관을 극복할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사관을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적화 통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신라의 역사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지도책에 본 것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역사 바로 서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청천강과 원산만 뭐 이렇게 해서 신라가 영토가 아니냐,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서에 보면은 이쪽에 압록강과 두만강, 지금의 현재 남북의 그 일대가 신라의 영토입니다. 신라의 영토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 원산 대동강과 원산만 뭐 이까지만 구주 오소경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신라가 삼한을 통일하는 신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첫째, 당나라가 신라는 첫째 오해하는 게 신라는 외세 당나라하고 손잡았다. 이거는 이제 김일성 3대 세습 하는 자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세력들이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는 거죠. 신라와 당나라 외세 당나라다. 당나라는 외세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사회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배달 결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위에 배달 결례가 있고 치우천왕이죠. 이 치우천왕에 많이 갈라졌죠. 많이 갈라졌는데 선비족입니다. 당나라 수와 당은 선비족입니다. 이게 중국의 한족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수당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즉 대한민국 역사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세 당나라하고 손잡았는 것이 아니라 동이족, 즉 다시 바꾸면 배달 결례의 동아시아 판도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은 과거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를 봤을 때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민족이죠. 왜냐하면은 주몽의 아들이 백제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몽의 그 추몽이죠. 요것도 잘못했는 게 주몽이 아닙니다. 이거는 식민지 사관에 편입되는. 주자가 이래 보면은 이 뭐냐면 노예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동명성왕이 고구려의 첫째 시조는 추몽이죠, 추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고백신 위에는 배달 결례, 이 배달 결례가 바로 분열되면서 선비족이 바로 지금 수당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래 보면 연나라라고 있어요. 연나라.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 때라고 중국사로 편입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연나라라는 나라였어요. 이 연나라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경주해 왔어요. 그래서 신라의 조상은 누구냐라고 보면은 고은 선생, 내 말이 아니고 고은 선생 최천의 말씀에 의하면 신라는 연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옛나라는 어디냐? 이건 지금 이제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데 이거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고. 이 옛나라는 어디의 역사냐면은 우리 신라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 국가죠. 신라와 당나라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같은 동이족, 즉 배달 결의의 민족이기 때문에 수와 당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배달 결의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당나라 싸우면 동아시아의 전체 싸움 외국까지 이 5개의 나라는 동이족이죠. 동이족. 외국은 그 외나라는 원래 이제 일본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쉽게 말하면 이제 백제나 가야나 신라에서 또 고구려 단짐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일본이 그 우리 이 핏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형님 나라죠. 그래서 뭐냐면은 첫째가 신라가 사만을 통일을 했다. 외세하고 손잡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외세하고 손잡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와 연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구려는 신라를 등하시하고 백제하고 손잡았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 그래 당나라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리수라는 한강을 차지했죠. 그 한강을 차지하는 게 진흥왕이었죠. 물론 이제 성왕하고 백제의 성왕을 배신해서 나제 동맹을 할 때 결국은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어디에 있냐면은 그 당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말했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형제 국가다 보니까 연합을 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 배달 결의의 싸움에서 누가 태장질을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구려와 당나라와 고수국 전쟁, 고단 전쟁은 외세와 싸운 것이 아니라 당나라, 수나라, 그 다음에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위나라까지 이 동이족인데 배달 결의인데 이 배달 결의 당군의 후손이 치우천왕의 후손이 누가 대장질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제 배우는 고구려 지금 그 조선시대 때 학교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걸 왜 잘못 배웠냐, 그게 바로 식민지의 피해라는 거죠. 식민지 사관의 피해죠. 친일 사관의 피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신라의 역사를 잘못 알았던 게 신라와 당나라는 외세 연합이 아니다. 배달 결의다.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잘못된 역사는 신라가 사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주 요소 요동 땅을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친일파 미국노 후손들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언어가 다르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김유신 장군이 사만통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김유신 장군이 사만통일을 말을 하면서 그때 고구려 백제도 동족이지만 이 백제나 신라나 그리고 고구려나 그리고 옛나라에서 왔다, 신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뭐냐면은 그 당시 때도 신라, 백제, 고구려는 같은 민족이다, 같은 나라다 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만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뭐냐면 고구려가 신라의 외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또 가야가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신라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문왕 때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고구려가 한동안 신라를 식민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국가로 만들었다고. 그럼 만약에 이민족 같았으면은 고구려가 신라를 없앨 수도 있었는데 신라를 그대로 나눠놨어요. 왜 나눠놨을까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고구려는 신라를 이민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세가 있었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외세가 아니다. 그래서 사만에 왜 신라가 통일 안 하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우리가 만주 요소 요동 땅을 차지하는 새빨간 것입니다. 이거는
이 북한의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내세우는 게 당나라 외세를 끌어들였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칙령을 만드는 것은 이 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자주국가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 군전이 3년을 했죠. 사실 외세 동용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외세냐? 그건 아니죠. 간섭은 많이 받죠. 사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6.25 전쟁을 칠 때 저 간도 땅이나 그리고 백두산까지 팔아먹은 사람은 김일성이죠. 그 누가 외세냐?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6.25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은 북한 김일성이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신라와 당나라는 외세가 아니다. 우리 민족사의 하나의 물줄기다. 두 번째는 신라가 사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새빠른 거짓말입니다. 왜? 신라가 국력이 고구려보다 나았습니다. 이 이유는 또 무슨 말이냐? 신라가 사만 통일을 했던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불교의 역할이 컸죠. 그때 원효대사의 아미사상 이게 굉장히 컸고 이건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아미사상이 있었고 또 뭐냐면 진골귀족의 화랑도 정신 있었고 원강대사의 세속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가야 할 정확한 목표와 방향. 그러니까 사만이 통일을 하고 통일신라가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지도자의 미래 비전이 없어요. 국가의 비전이 없었죠.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지도자가 국가에 대한 대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세에 중국과 북한에 지금 이제 계속 굴복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국가의 정확한 비전이 있었고 불교의 아미사상과 홍남법사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도청 귀족층이 나라 사랑하는 그가 특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 그 칙령을 보면은 이 가시나 당원, 아지매 당원 이랬는데 이 가시나는 욕이 아닙니다. 가선 여자가 아닙니다. 가시나라는 당원은 신라 진골 귀족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총칼을 들었던 게 가시나고 아지매라는 것은 신라 진골 귀족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이 이 총칼하고 칼하고 화살을 들고 그 활과 창을 든 사람을 아지매 당원이다. 실례로 아지매라는 단어는 그 일본의 그 신 이름도 아지매가 있습니다. 일본의 신이 이제 아지매가 하고 그 다음에 동경이 꼬리 없는 개가 있죠. 그까지 포함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신라가 사만통일을 했던 것은 철기무라. 그 울산의 이제 그 세부리 철에 대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쇠뇌가 그 사만이 그 세뇌가 신라가 700m, 800m까지 갔다. 화살이 그만큼가 최첨단 무기가 있었다. 그래서 사만이 통일을 할 수 있던 그 신라가 사만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던 가장 컸던 원인이 불교와 아미사상과 원강 세속오계와 그리고 그 화랑도 정신 귀족들이 그 국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있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 세부리가 있었다. 쇠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첨단 무기가 그 700m 나가는 쇠뇌가 있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만을 통일할 수 있는 있었고 또 그 당시 때 김춘추가 외교를 굉장히 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만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만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미사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화엄종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화엄종 사상 때문에 사만 통일을 될 수 있습니다. 니는 무조건 나쁘다. 이러면 통일이 안 되죠. 니도 맞고 내 말이 옳다. 나도 옳다. 이게 화엄종 사상, 해인사 사상입니다. 이 화엄종 사상이 신라 백제 고구려를 지도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사만 통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힘이 없는데 외세에 끌어들여서 사만 통일을 했는 게 아니고
이 아미 사상이나 화엄종 사상이나 그리고 원광법사의 사상이나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원광법사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사만통일을 할 수 있고 세부리가 있었고 세뇌가 있었다. 이게 바로 사만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외세를 끌어들였다. 우리 민족인데 무슨 외세입니까? 외세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라가 사만통일을 왜 했느냐? 힘이 있으니까 했겠죠. 사상적이나 군사무기가 강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미래의 비전이 확고했다. 그래서 사만통일을 했고, 그러면 신라가 사만통일을 했기 때문에 저 만주 요동 땅이 다 뺏기느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는 금나라가 망함으로 해서 이게 외세의 엄밀히 따지면 유교 사상 때문이죠. 유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유교가 이 소중화주의가 계속 이제 고려 때부터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금나라와 고려가 통합을 못했다. 그리고 초창기 왕거이가 거란하고 서로 거란 민족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거란을 중국 역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거란 역사와 여진이 우리 민족의 역사. 여진이나 고구려 여자와 진나라, 발해를 진나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라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충청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충청도인 하면 대한민국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진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발해 유민이 여진이고 발해 유민은 그 위에가 뭐냐면 고구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거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란은 누가 창업했느냐? 노나는 누가 창업했냐? 야유와 복이다. 야유와 복이 뜻이 뭐냐?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큰 아버지 뜻인데 이 야유와 복이가 뭐 했던 사람이냐? 원래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란에 보면은 기동대가 뭐냐면 조의입니다. 조의. 화랑도처럼 그 고구려도 어떤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 조의에 똑같이 그런 행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란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강화도에 아직까지 많이 산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은 야유와 보기에 제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거란은 우리 민족이었다. 그리고 이 거란의 야유와 보기가 뭐냐면은 고구려 장수였고 이 성은 고시였다. 그래서 이 발해의 장수가 그게 우리가 고려나 신라나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거란이나 고구려나 발해나 이 거란 동일하다. 고구려나 고려나 그다음 발해나 거란이나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거란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당군 할아버지나 치유천왕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거나 그다음에 그런 문화들을 봤을 때 우리 민족사에 편입되고 이 거란과 여진과 이런 역사들이 금나라 역사가 왜 뺏기느냐 그것이 바로 신민지사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민지사관이 굉장히 무섭고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신민지사관은 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뭘로 보느냐면은 내성일체라는 일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같은 핏줄은 맞아. 우리가 신라, 백제, 위나라가 일본을 정복을 했으니까 결국은 지금의 왕도 백제의 핏줄이 지금 이제 천황이기 때문에 위나라 역시도 우리 백제의 유민이었다는 것을 그게 맞다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위나라고 이래 하는데 위나라가 일본이 내성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맞지만 누가 형님 나라냐는 거죠. 누가 형님 나라. 우리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의 형님 나라인데 이 일본은 갑자기 그래서 만주에서 땅을 일제시대 때 나라를 세웠죠. 만주족은.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이 세계를 이제 이 일본 역사를 이제 원래 이제 일본 그쪽이면은 이 중국이나 이쪽 동아시아 몽골까지 일본이 정복을 하겠다.
그건 왜냐? 원래 고조선 단군의 할아버지의 후손들이다. 근데 형님은 제일 막내가, 왜 나라가 제일 막내인데, 일본이 제일 막내인데, 이게 감히 건방지게, 우리 대한민국이 장남인데, 마지가, 막내가 장남 노릇을 하는 게, 그게 일제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거란이 망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주에 뺏겼고, 그 다음에 만주 요소 요동 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태조 이성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 때 이게 지금 또 신민지 사관인데, 이 신민지 사관에 대해서 친일 사관이 얼마나 무서운 사관이냐에 대해서 친을 뜨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요동을 정복을 할 때, 이 이성계, 조선을 창립했던 이성계가 그때 당시 때 몽고하고 그 원나라하고 사실은 명나라하고 싸움이 굉장히 심각했고, 티베트 쪽도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요동 정벌을 하더라도 그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완전히 망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최강대국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원나라하고 티베트하고 외교적으로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승리학이라는 사상이 바로, 그러면 이 신라가 얼마나 지금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느냐. 첫째는 외세를 끌어들였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나라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신라가 힘이 없는데 사만 통일을 했다. 아닙니다. 힘이 있었다. 세 번째는 신라 때문에 우리가 만주 요소 땅 뺏겼다. 아닙니다. 그래, 거란과 금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의 이 민족의 원수는 태조 이성계다. 그죠? 조선을 창업하는 태조 이성계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동을 충분히 칠 수 있는데, 자기가 이 왕이 되고 싶어서, 제후가 되고 싶어서 결국은 큰 나라 명나라를 섬겼고 이민족을 섬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학을 들렀고, 이 승리학이 우리 민족의 가장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그 승리학을 쓰레기통이 엮기 위해서, 그 승리학의 가장 핵은 뭐냐? 바로 사상이 뭐냐? 삼국지다. 그래서 삼국지를 아궁이에 쳐넣기 위해서 제가 지난날 15년 동안 대하소설 신형을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사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라가 오해하는 거는, 신라가 당나라 외세하고 손잡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라와 이건 아미사상이 신라가 사만통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아마세상과 원효대사와 그 다음에 화엄종 사상, 그리고 화살, 세뇌, 그리고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 이걸로 사만통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도자의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라가 우리가 오해하는 건, 신라는 당나라 외세하고 했느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라가 이 사만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로 외소화되느냐, 아닙니다. 이 가장 큰 잘못은 1392년에 태조 이성계라는 작자가 승리학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좁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승리학의 600년, 700년 지긋지긋한 승리학을 짓밟을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칙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신라가 또 뭐냐면 땅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갔다. 이렇게 하고 구주 오소경 9개의 도가 있죠. 한주, 삭주, 명주, 상주, 양주, 강주, 무주, 전주, 웅주. 그래서 신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 첫째가 불교죠, 불교. 그렇게 사상적 아미사상과 함종 사상이 태보를 하면서 이 선조에서 교종에서 선조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선조 후산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전주 지역에 이 옛날에 전주죠, 그죠? 전주에 구조 오석영의 전주 지역에 미륵 사상을 하는 진표율사가 있었어요. 이 진표율사가 바로 전라도 김제에서 경덕왕 때 있었죠. 그래서 경덕왕이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 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주 지역의 일대에 수많은 미륵 사상의 절을 지었어요. 이 지역에.
여기 이제 경상 상주면은 상주 문경 위에 요 일대에 이제 강원도 내지 함경북도 쪽에 이쪽 일대 sak주 지역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미륵 이 사상으로 인해서 고려의 왕건이나 백제의 견훤이나 그 다음에 신라의 마이태가나 이 미륵 사상 때문에 쪼개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예가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sak주 지역을 장악했다. 이 sak주 지역의 미륵 사상이다. 그럼 그 당시 때 신라가 왕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궁예가 이제 신라 금성에서부터 그 경주부터 머니까 이런 먼 지역부터 이 선님들 그 성병들을 동원하고 미륵 사상으로 만들어서 궁예가 들어왔죠. 궁예가 이제 뭐냐면 나는 신라의 왕손인데 신라는 멸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미륵 부처 사상을 만들었던 게 바로 그 고려 궁예고, 왕거에도 뭐냐면은 여기 이제 신라 한주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궁예에서 sak주를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명주를 장악하고 다시 한주를 장악하고 운주로 갔던 게 바로 후고구려죠. 그게 바로 마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은 원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미륵 사상으로 이쪽으로 와서 일로 다 장악하고 명주를 차지하고 한주로 넘어가서 운주로 그치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왕거이는 또 다른 방향의 해상무역을 했고, 이렇게 견훤은 또 다른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 미륵 사상이다. 그래서 신라가 망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미륵 사상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진표율사의 미륵 사상 때문에. 경동왕 때부터 나라가 망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학 사상이다. 육두품이죠. 육두품 사상 때문에 망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당나라가 그때 이제 난세가 됐죠. 난세가 되고 그 당나라 때 뭐냐면은 그 불교 대탄압이 있었어요. 그 한유라는 사람이 유학을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한유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 유학을 장려하는 불교가 대탄압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때 신라원이 있었죠. 신라소가 있었고 신라원에서 불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대요. 그 신라가 요 땅밖에 안 되죠. 그 왕이 개성을 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는 뭐냐면 당나라 가가지고 사찰 짓고 그랬죠. 여기서 돈을 많이 줬죠. 근데 당나라가 불교를 탄압하니까 여기서 못 견뎌가지고 당나라에서 떼거지로 여기 오니까 전부 다 절 다지 않았는 거야. 그래서 이 절들하고 그때 당나라가 한참 유행했던 달마대사의 제왕학 72가지 물령론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신라의 구산 흘러갔죠. 그래서 조계종이 이때부터 해서 신라를 흔들었죠. 왕위 개성 전쟁 플러스 그 다음에 당나라의 불교 탄압으로 말미암아 떼거지로 왔는데 달마대사 사상과 그 제왕학이죠. 그 어떤 풍수 도교 사상으로 하면서 제왕에 대해서 군주론 그 플러스 진표율사의 미륵 사상 이게 이제 사만이 분열되는 사상적 배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쟁탈전, 그 다음에 원성왕 이후부터 전쟁이 벌어졌죠. 원성왕에 보면은 그 경주 김씨, 김해 김씨, 그 다음에 강릉 김씨 이 세 개가 분열됐죠. 그거는 내가 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왕위 계승 전쟁에서 경주 김씨, 내무랑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개로 갈라진다. 그래서 강릉 김씨, 김해 김씨, 경주 김씨로 이렇게 물론 김해 김씨는 내무랑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세 개의 김씨로 나눠짐으로 해서 신라가 그 극동을 맞이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해상무역이 있어요. 해상무역. 장보고가 완도 지역에 청해진에서 역할을 하죠. 그죠? 이래서 이 청해진에 있는 이 장보고가 실각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대핍박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김제에 가거나 혹은 이게 뭐냐 왕건이 할아버지가 장보고 도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송악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상무역이 되고 김제에 또 끌려갔는데 그 김제의 금산사 일대로만 해서 바로 신라에 대한 반항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분에서 서남 지역에도 해적으로 계속적으로 남죠. 그래서 서남 지역에 현충이나 그 다음에 수달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백제 김제는 이제 견훤과 손잡고 있는 거고 왕거의 그 후손들 그게 왕거의 할아버지죠. 그게 있는 장보고 후손들은 또 이제 송악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 그 신라가 신라가 후삼국이 분열되는 이유가 신라가 망하는 이유가 첫째는 진표율사의 미륵사상, 둘째는 뭐냐면은 달마대사의 조계종 사상, 그 사상하고 세 번째는 장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때가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9가지 뭐 원래 이래 보면 21가지죠. 그리고 유학자, 경도왕이 유학자를 많이 배출해서 육두품이 불만이 많았다. 골품제에 대해 한계. 그 다음에 뭐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신라 왕권의 전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신라가 사만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라가 분열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신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칙령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첫째 내가 이 칙령을 저자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 4차 산업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600년, 700년 동안 지긋지긋한 친중 사대주의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제 식민지 근대화라든지 친일 사관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신라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란과 여진족이라든지 그 금나라 역사라든지 당나라 수나라 역사가 외세한테 뺏겼다. 이걸 빨리 찾아와야 된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뿌리를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신라를 아주 지금 이제 형편없이 망했어요. 그래서 경순왕과 그 다음에 이 진성리 왕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왕이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가 정말 힘없는 나라였는가. 그리고 신라가 사만통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꼴하지 않는가. 반도사관밖에 안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를 다시 찾는 그런 보수가 되기를 원하고 역사를 다시 찾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신라 경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100만 인구가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면이나 근천이나 현곡면이나 청곡면이나 내일 이 시간은 신라가 100만 인구가 맞느냐 특집 방송이 들어갑니다. 내일 토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2시에는 12시에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신라가 100만 인구가 맞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오고 이게 신라 6기전입니다. 수도 방위사령관이죠. 그죠? 여기 있고 여기에 신라 6기전이죠. 이것도 칙령책에 나오죠. 칙령책에 나오고 신라가 통일신라도 구주오소경 그 다음 후삼국 시대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내일은 특집 생방송을 하니까 12시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